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방산 협력은 민간 업체와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 형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6월 6일 아시아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J10C와 미국의 F-15EX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인도네시아의 공중전력 도입 현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방 측에서는 미국의 F-15EX와 라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15EX와 관련해서는요, 현재 24대의 기체를 약 80억 달러 하나 11조로 여전히 검토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4일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요, 24대를 약 80억 달러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기체 단가가 하나로 약 4,500억 원이 될 것이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체 단가만을 말하는 플라이어웨이 코스트가 아닌 기타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 코스트입니다. 그래도 4,500억 원이면 상당히 비싸죠. 미국이 타겟팅하고 있는 6세대 기체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제한된 가격 때문에 현재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팔입니다. 라팔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채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42대를 81억 달러 하나 11조인데 대당 2,600억 원의 가격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 2, 3차로 나눠서 다 계약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18대를 추가를 해서 얼마 전 LOI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LOI이기는 하지만 42대와 관련된 계약들이 유효하게 진행이 됐고 첫 인도 시점을 2026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뭔가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의 라팔 도입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보시고 싶은 분은 동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서방의 기체로 KF-21과 칸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두 기체와 관련된 최근 소식들도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해서 중국 기체들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J10C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현재 전투 경험치가 J10C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번 인도-파키스탄 공중전에서 인리가 공중전력을 도입하는 평가에서 새로운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일관성 없는 방산 정책에 대해서 해외 여러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킹스 칼리지 국방과학 교수 데이비드 졸던은 2025년 5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J10C는 최신형 F-16과 유사하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능력이 있어서 특정 상황에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J10C가 서방 전투기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이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져도 즉 아무리 좋은 기체를 가져와도 인도네시아의 방산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는 만성적인 조달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예산 부족과 조직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비효율적이고 개인화된 조달 정책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기체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운용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싱크탱크 RSIS의 평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군 현대화 및 전력 재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만성적 자금 부족, 정부의 의지력 부족, 이로 인한 비효율적 조달 정책 때문에 매번 여러 장애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예산 제한 속에서 공군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인리에게 J10C는 매력적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정치적 위협을 무릅쓰고 J10C를 바로 선택하기는 힘들 것이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싱크탱크도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만성적인 자금 부족, 정부의 의지력 부족, 그리고 비효율적인 조달 정책.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 육군 참모대학 제이크 리날디의 평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방산 장비 판매와 1대1로 같은 경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방산 협력은 민간 업체와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 형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방산 협력들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데도 몇십 년이 걸릴 거라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평가인데요. 해당 연구소의 에반 락스마나의 기고문에서 인도네시아가 법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방산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중국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방산거래는 단순히 군사협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그리고 외교로 그 영역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투기 도입 사업은 이 도입이 훈련, 정비, 물류 등 장기적인 협력의 시작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긴 이 도입 사업이 나중에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평가입니다. 인도네시아 하원 의원 데이브 락소노는 2025년 5월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J10C의 도입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분쟁 지역에서 나온 입증되지 않은 사례만으로 특정 무장체계의 효과나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F-16, FA-18, F-22 같은 최첨단 전투기들도 전술 조건에 따라 피격되거나 추락 사례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서방의 기체의 취약성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내용은요, J10C 역시 인도 파키스탄의 일부 사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외교 안보 전략 분석가의 평가입니다. 알핀 반순도르는 중국과의 거래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국 무기를 현재 인도네시아가 다수 도입한 이력이 있으나 결국은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영유권 분쟁 문제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국산 무장 도입은 결국 인도네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와 중국과의 지정학적 문제도 있지만 또한 이런 문제들을 무시하고 중국산 무기 도입을 강행하게 된다면 서방 파트너들의 관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들이 중국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현실이 된다면 서방은 인도네시아 측에 경제 제재를 가할 위험이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기사를 통해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의 방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과 대한민국만 인도네시아를 빌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프랑스와 진행하고 있는 라팔의 계약건들도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밀리터리 팩트남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